코로나19 감염을 막겠다면서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뿐만 아니라 각군 훈련소의 과잉 방역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네, 두 분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육군 훈련소입니다.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공분을 산 내용이라서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까지 통제했다. 과잉 방역이라는 논란인 것인데요. 어떤 가혹한 대우가 있었던 건가요, 평론가님? 네네, 이제 과잉 방역이 이게 지금 몇 차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외부에 군 외부로 제보가 됐던 건 뭐냐면 훈련소 문제 이전에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이 군내 내무반으로 복귀하면 생활관에서 다시 집단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군 외부로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출입국 검역을 하듯이 군 내에서는 자가격리를 이제 시키는 겁니다. 예. 시설에 격리를 하는데 이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처음에 제보가 돼서 좀 공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격리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벽에 곰팡이와 이끼가 있다, 비위생적이다. 격리를 좀 그래도 위생적인 곳에서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처음에 조금 이제 우리 일반에게 알려지면서 저 정도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훈련소 문제예요. 훈련소는 민간인이었던 청년들이 입대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4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집단 생활을 하게 되죠. 네.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좀 통제가 강압적인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죠. 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긴 다 같이 씻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인데 자, 세면하지 마. 양치도 하지 마.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뭐 에어로졸 문제도 있고 화장실도 이 공동 이용 시설 아니겠습니까? 2분 내에 이용해. 근데 이게 적응이 되는 거냐고요. 일반 사람들이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어제까지 이제 민간인이었던 자유로운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제 군복 입고 머리 깎고 적응도 힘든데 예. 화장실을 2분간 이용해라. 이거 생리적 욕구를 통제해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세면과 양치하지 마라. 하루 종일 훈련해서 땀이 나는데 씻지 말라고 하면 샤워도 이제 금지가 되고요. 그래서 군별로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한 사흘 정도는 세면, 양치, 샤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네. 그리고 화장실 이용의 시간 제한이 매우 짧았다. 예.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훈련병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인권을 넘어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상황이 제기된 거고요. 예.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게 했더라고요. 하루에 한 명당 500ml, 이 조그만 생수 한 병을 그렇죠. 주고 공용 정수기도 이용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방역상의 이유로. 그래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훈련소는 이제 집단 생활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감염 우려가 높아서 예. 철저히 방역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이 이제 입소를 하면 전원 PCR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PCR 검사가 나와서 전원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말 감염 우려나 이거를 우려를 해서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예. 그 다른 방법으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성인 남성들한테 1일 500ml 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뭐 성인이 최소 2리터 이상을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목적은 타당하나 그 방법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당했느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뭐 이런 사안들을 이제 보면 아까 이제 평론가께서 짚어주셨는데 이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생리 현상을 사람이 조절하지 못하는 걸 이거를 제한을 하거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의 존엄성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 생명체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지금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적이 이런 집단 생활소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충분한 대안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뭐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을 공용 정수기를 마시지 못한다고 하면 생수병을 뭐 자유롭게 마실 수 한다거나 예. 그런 다른 충분히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뭐 무제한적인 제한을 한다는 무조건적인 제한을 한다는 건 이건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물을 좀 더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앞서 짚어주셨지만 양치와 세면도 3일 동안 네. 못하게 했고 화장실도 2분 제한해서 네. 그렇게 가도록 했잖아요. 사실 시간 제한을 두고 시간 간격을 두고 갈 수도 있게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예. 우리가 군대식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집단을 일괄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발상에서 이제 야기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감염의 위험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마스크, 거리 두기, 예. 그리고 이제 개인 위생, 손 씻고 그런 문제잖아요. 안 씻으면 더 비위생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날씨에 정상적인 훈련을 낮에 하면 아까 탈수 말씀하셨지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럼 수분은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해줘야 되는데 500ml로 해결해라. 이건 완전히 비과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위생 수칙을 오히려 어긴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자 2분 동안 용변을 봐라. 이게 사람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급한 훈련병이 쎄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훈련병들끼리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 중에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이 참 비참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예. 그럼 이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사람인가? 우리가 이 옛날 군대에선 그랬습니다만 지금 군이 많이 현대화되면서 생활관과 훈련 방식이 많이 과학화 합리화된 것을 제가 보고 좋아졌다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이 오히려 더 상부 차원에서 그렇다면 훈련병을 절반만 받아야죠. 예. 공간을 훨씬 여유롭게 두고 우리가 실내 체육 시설에 인원을 제한해서 안전을 확보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인당 4제곱미터 이내를 쓰도록 한다. 그럼 군도 그 규격에 맞게 사실은 인원을 덜 받고 여유를 두고 오히려 더 다른 때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게 필요한데 정규 훈련은 다 소화하려고 하고 훈련병의 이 인원수는 그대로 채워서 가는데 감염은 막아야 하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무리한 상황이 터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5월 9일까지 일단 실태 조사를 전군 하기로 했습니다. 전 네. 부대, 네. 예하 부대. 그럼 여기서 이 문제점들을 다 꼼꼼하게 찾아내서 앞으로는 조금 이것은 더 상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훈련병의 입소 인원을 통제해서 예. 훈련소 내에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그러면 인권 침해도 하지 않고 충분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군에서 요구하는 기본 군사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예. 수립이 되기를 5월 한 중순쯤 되겠죠? 기대를 해봅니다. 예. 군인권센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직권 조사하고 실태 조사는 좀 다른 개념입니까?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원회는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네. 실태 조사라는 거는 이제 인권위원회 자체적으로 뭔가 이런 인권 침해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 목적으로 조사하는 게 실태 조사고요. 이 직권 조사라는 거는 이런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누군가가 진정을 하거나 이런 진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상황이 있으면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조사를 하는데 근데 다만 후자 같은 경우는 이 조사 결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군에서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네.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정확한 경위도 밝히고 맞습니다. 또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네. 밝힌 상황이거든요. 훈련소에서 이루어진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네. 물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은 지금 이제 이 실태 조사, 우선 군 자체 조사, 육군 자체 조사에서 이 상황을 발표할 텐데 이거 뭐 참모총장이 알고 이렇게 지시했겠는가 싶어요. 그럼 이제 그 안에 군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 체계가 있잖아요. 예. 그럼 육군 훈련소, 이 훈련소 내에 훈련소 단위, 이 부대죠.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그 상부에서 벌어진 일이냐, 예. 아니면 이제 이 수뇌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야말로 육군 본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냐, 이것이 이제 행정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밝힐 문제고, 저는 5월 9일까지의 육군 자체 조사 이후에 발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상황으로 됐다. 그러면 이제 항상 이럴 때 징계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누가 책임을 어디까지 책임을 지워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국민들이 좀 믿기 어렵다. 이거 결국은 뭐 이제 봉합체가 아니냐. 이렇게 예. 되면 아까 말씀하신 직권조사가 이루어지면
군 외부의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되니까 예. 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책임 문책의 대상 그리고 이제 개선해야 될 조치의 내용 이런 것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과 더해서 저는 또 한 가지 문제는 군에서 항상 이런 인권 문제가 터지면 말이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요. 네네. 왜냐하면 의식교육 정도로 넘어가거든요. 네. 아, 인권의식이 낮았다. 근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이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 군의 예산의 문제. 자, 곰팡이와 이끼가 낀 격리시설. 이게 이제 군은 군대로 핑계를 대서도 안 되지만 예. 그럼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그럼 뭐 식단의 개선 조치라든가 샤워실을 넓게 만든다든가 하루에 왜 500ml만 줬을까? 예. 이걸 모를 리가 없는 조직이잖아요. 성인 남성 한 명이 훈련 받으면서 500ml로 하루를 보내. 이건 가혹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물을 그 한 통만 줬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예. 이게 군의 지금 예산이 부족한 문제냐. 훈련과 관련해서 1인당 지원 비용들 예. 또 이 책임은 어느 수준까지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정말 의식을 개혁해야 되는 것이냐. 훈련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냐. 감염병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개선돼야 되는 것이냐. 예. 아니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군대 얘기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들이나 뭐 네티즌의 의견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고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는 이제 여타 일부 대중의 의견 중에는 아유 내가 군대 갔을 때는 이거보다도 더 했어. 그럼 훈련소 가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인권센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육군훈련소가 이제 그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군 훈련소의 상황은 다르다는 게 또 인권센터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군 측에서는 육군 측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육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런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아니라 네. 그 다른 대안을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무조건적인 제한 조치가 과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병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데지만 PCR 검사가 나오는 2일차까지만 양치나 세안을 제한을 하고 예.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한답니다. 근데 다만 뭐 사용 인원을 제한한다고 해서 한다거나 해서 방역 조치를 하면서도 이런 인권 침해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이런 육군 훈련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사건 큐브에 이어서 이슈 큐브까지 함께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